이 7가지를 알면 더 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 노하우입니다. 오늘은 노년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내 몸이 보내는 7가지 신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신호들을 미리 알고 대처하신다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걸음걸이. 올해로 71살이 된 박영희 어르신은 요즘 들어 걷는 것이 부쩍 힘들어졌다고 느끼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동네 마실을 다니는 것이 일상이었고 버스를 타러 가는 것도 즐거운 산책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길을 걷다가도 종종 다리에 힘이 풀려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길을 건너는 것이 걱정되고 시장에 갈 때는 괜히 마음이 바빠지며 불안감이 생깁니다. 무릎이 시큰거리는 날도 늘어났고 혼자 외출을 하려면 혹시라도 넘어지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한때는 걷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요즘은 자꾸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 중 건강 정보를 다룬 방송에서 들은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노인의 수명은 걷는 속도만 봐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박 어르신은 처음엔 그 말이 조금 과장된 표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설명을 듣고 나니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걷는 속도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심장, 폐, 근육, 뇌의 반응 속도까지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라는 것입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은 몸 전체의 에너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곧 건강 상태와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박 어르신은 그제서야 자신의 달라진 걸음걸이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예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강 어르신이 떠올랐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아침 빠른 걸음으로 공원을 도는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 등이 꼿꼿하고 얼굴엔 생기가 넘쳤습니다. 반면 동갑내기 친구 중 한 분은 몇 해 전부터 다리가 아프다며 걷는 일을 줄이셨고 지금은 거의 집안에만 계십니다. 표정도 어둡고 기운도 없어 보입니다.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단지 체질 때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걷느냐 걷지 않느냐 그 차이가 몸과 마음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박 어르신은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조금씩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집 안에서만 움직이셨습니다. 주방까지 여러 번 왕복하고 창가에 서서 다리를 굽혔다 펴는 동작을 매일 반복하셨습니다. 며칠 지나 단지 주변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고 일주일쯤 지나자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은 한 바퀴라도 꼭 걷자고 다짐하셨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두 층쯤은 걸어 올라보셨습니다. 손에 가벼운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연습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걷는 날이 늘어나자 신기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에 잠이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식사도 더 맛있게 하게 되었고 몸 여기저리가 덜 쑤시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면서 자신감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걷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그분은 주변 분들께 늘 강조하십니다. 처음부터 오래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몇 걸음이라도 걷느냐입니다. 집 안에서 몇 바퀴만 돌아도 괜찮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꾸준히 하시면 정말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걸음걸이는 인생의 속도계입니다. 걷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 건강도 인생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박영희 어르신의 그 한 걸음이 오늘도 또 다른 하루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손의 힘. 올해 76이 된 남성 이만수 어르신은 요즘 들어 손에 힘이 부쩍 줄어든 것을 실감하고 계십니다. 병뚜껑을 여는 일부터 시작해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 몇 칸만 오르내려도 손목이 뻐근해졌습니다.
예전엔 뚝딱뚝딱 잘도 하던 일들이 하나둘 버거워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늘었습니다. 한 번은 손주가 집에 놀러 왔다가 할아버지 이거 열어줘요 하고 플라스틱 음료병을 건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열어주었을 텐데 그날따라 힘이 안 들어가 병 뚜껑이 헛돌았습니다. 결국 손주가 제가 할게요 하고 병을 다시 가져갔고 이 어르신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일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며칠 뒤 병원 정기검진을 받던 중 의사 선생님은 악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의 힘은 몸 전체의 건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악력이 약해지는 건 단순히 손만 약해진 게 아니라 온몸의 근육이 함께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이 어르신은 자신의 손이 단지 늙은 게 아니라 약해진 거란 걸 인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해진 손이 앞으로의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괜히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악력이 약해지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먼저 생기는 변화는 낙상의 위험입니다. 자칫 중심을 잃었을 때 주변을 붙잡을 수 없으면 그대로 넘어지게 됩니다. 또한 혼자서 장을 보거나 설거지를 하는 일처럼 평소에 하던 일들이 하나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들고 사회적 거리감도 생기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은 악력이 강한 어르신일수록 심장병, 당뇨, 골다공증 같은 질병 발생률이 낮고 심지어 치매 발생률도 줄어든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손이 전신 건강의 열쇠라는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날 확실히 깨달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이 어르신은 작은 테니스 공을 하나 준비하셨습니다. 하루에 10번 손으로 힘껏 쥐었다 펴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관절이 아려오는 느낌도 들었지만 며칠 지나자 손끝에 살짝 힘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엔 물병을 손에 들고 1분 동안 쥐고 버텨보는 연습도 시작하셨습니다. 마트에서는 가벼운 봉지를 한 손으로 들어보고 손목 돌리기 운동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매일 조금씩 손의 감각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셨습니다. 며칠 전 부인께서 유리병 뚜껑이 안 열린다고 하셨을 때 예전처럼 망설이지 않고 병을 받아들었고 한 번에 딱 소리 나게 열어드렸습니다. 그날 부인은 역시 당신 손은 아직도 세다니까요 하고 웃으셨고 이 어르신은 괜히 마음이 흐뭇해졌습니다. 손에 힘이 돌아오니 신기하게도 어깨도 가벼워졌고 물건을 쥐는 일도 예전만큼 힘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만수 어르신은 이 경험을 통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느끼셨습니다. 손의 힘이 약해지면 모든 게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손은 매일 조금씩 단련할 수 있습니다. 굳이 헬스장 안 가도 됩니다. 집에서 공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이 어르신은 이젠 매일 아침 신문을 보기 전 테니스 공을 몇 번 쥐고 놓고 하십니다. 운동이 끝나면 손등을 주물러주고 손가락 하나하나 스트레칭도 하십니다. 그 짧은 시간이 몸 전체를 깨우는 신호처럼 느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 이렇게 권하십니다. 손의 힘은 나이와 상관없이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산입니다. 잡을 수 있어야 걸을 수 있고 버틸 수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손을 다시 움직여 보십시오. 그 손이 나를 지탱해 줄 것입니다. 이만수 어르신의 굳은 손가락은 오늘도 천천히 움직이며 다시금 인생을 꽉 잡고 계십니다. 세 번째, 균형 감각. 올해 74이 된 여성 김정자 어르신은 최근 들어 가끔씩 이유 없이 몸이 휘청거리는 경험을 하곤 하셨습니다. 평소처럼 부엌에서 반찬을 꺼내다 옆으로 살짝 넘어질 뻔한 적도 있고 목욕탕에서 미끄러질 뻔한 날은 하루 종일 가슴이 두근거리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어릴 때부터 몸이 유연하고 활동적인 편이셨습니다. 60대까지는 혼자 여행도 다니셨고 노인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에도 자주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고부터는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줄었고 그에 따라 균형 감각도 함께 약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건강정보지를 읽다가 한 발로 10초 서 있기 테스트라는 글을 보게 되셨습니다. 그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발로 10초 이상 서 있을 수 없다면 낙상 위험이 높고 뇌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에 거실 한가운데서 한 발을 들고 서 계셔 보셨습니다. 3초도 채 되지 않아 몸이 흔들렸고 가까이 있던 식탁을 붙잡고 겨우 균형을 잡으셨습니다. 그 순간 김정자 어르신은 느끼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다리 근육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 말입니다. 몸 전체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약해졌나 하는 생각이 드니 그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균형 감각은 다리 근육, 시각 정보, 귀의 평형기관, 뇌의 반응 속도가 모두 함께 작동해야 유지됩니다. 나이가 들면 이 세 가지가 서서히 약해지고 그 결과 중심을 잃기 쉬워집니다. 또한 선생님은 넘어지는 사고가 단순히 운 나쁜 실수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한 결과일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넘어지면 뼈가 부러질 수 있고 그 후엔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예방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그 길로 균형 감각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벽 앞에 서서 양손을 벽에 살짝 댄 채 한 발을 들어 올리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5초부터 시작해 1초씩 늘려가며 몸의 중심이 흔들릴 때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셨습니다. 그 다음엔 복도에서 뒤꿈치와 발끝을 맞대고 걷기 연습을 하셨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그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에 온 신경을 집중하셨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몸이 스스로 중심을 잡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넘어질까 불안해하던 자신이 나는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셨고 그 생각만으로도 외출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정자 어르신은 이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창가에 서서 한 발 들어 올리기 운동을 하십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자세를 살피기도 하시고 가끔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에 맞춰 천천히 몸을 흔드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발로 서 있기라는 게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몸의 중심이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반대로 몸이 중심을 잡으면 마음도 다시 단단해지더라고요. 균형 감각은 단지 넘어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또 하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김 어르신은 몸으로 느끼고 계십니다. 이제는 누구보다 안정감 있게 천천히 걸으시고 버스를 탈 때도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두려움 없이 몸을 움직이십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매일 조금씩 중심을 연습해야 합니다. 균형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노력해서 찾아야 하는 건강의 중심입니다. 김정자 어르신의 균형 잡힌 걸음은 오늘도 조용히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잠의 질. 올해 75이 된 남성 이순기 어르신은 요즘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늘 피곤함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다. 밤에는 분명히 잠을 잔 것 같은데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고 머릿속이 멍하다는 생각이 자주 드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라 생각하셨습니다. 원래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도 들었고 예전처럼 밤새 곤히 자는 건 욕심일 수 있다며 스스로를 위로하셨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몇 번씩 깨고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면 다시 잠드는데 한참이 걸리고 그렇게 한참 뒤척이다 보면 새벽이 밝아오고는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꿈을 자주 꾸는 날이면 더 피곤했고 어쩔 땐 밤새 잠든 건지 깨어 있었던 건지 헷갈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보건소에서 열린 노인건강
교실에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그날 주제는 바로 노인의 수면 건강이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이 어르신은 자신의 잠이 단순히 줄어든 것이 아니라 질이 나빠진 잠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셨습니다. 강사로 나선 간호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노년기 수면은 단순히 몇 시간 잤느냐보다 얼마나 깊고 안정적인 잠을 잤느냐가 중요합니다. 밤마다 자주 깨고 자고 나서도 피곤하다면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순기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고 있던 피곤함이 그저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강의에서는 수면과 면역력, 뇌 건강의 관계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잠자는 동안 뇌에서는 노폐물이 정리되고 몸은 면역세포를 회복시키며 혈압과 혈당도 조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이런 회복 과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기억력 저하, 감기나 염증, 고혈압 같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의 잠이 내 몸을 정비하는 시간이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순기 어르신은 마음을 단단히 먹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잠을 제대로 자야겠다는 결심이 생기셨습니다. 그날 이후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을 자기 직전까지 보는 습관을 줄이셨습니다. 자기 1시간 전부터는 조명을 낮추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조용한 음악을 틀어두었습니다. 또한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지키기 위해 아침 알람을 정해두고 주말에도 그 시간을 유지하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스트레칭을 가볍게 하고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며 몸의 긴장을 풀기도 하셨습니다. 밤늦게 무거운 음식은 피하시고 카페인이 있는 음료도 오후에는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자 3주쯤 지나면서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한 번 자면 2~3시간은 연속으로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볍고 머리도 맑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순기 어르신은 내 몸이 스스로 회복되고 있다는 감각을 느끼셨습니다. 낮에도 더 활기차게 움직이게 되었고 식사 후 졸림도 줄어들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이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하고 말할 때마다 이 어르신은 속으로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짐하십니다. 잠을 잘 자는 건 오늘을 잘 사는 것이고 내일을 준비하는 힘입니다. 이순기 어르신은 이제 매일 밤 자기 전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오늘도 잘 자고 내일도 건강하게 일어나자. 그리고 이 말을 모든 어르신들께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잠은 그냥 자는 게 아닙니다. 잘 자야 내 몸이 살고 내 기억이 남고 내 기운이 돌아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잠을 돌보십시오. 그것이 곧 나를 돌보는 일입니다. 이 어르신의 깊고 고요한 밤은 그 어떤 약보다 든든한 건강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5번째, 식욕과 식사. 올해 73살인 여성 조인숙 어르신은 요즘 들어 식탁 앞에 앉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음을 느끼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반찬이 몇 가지 없어도 밥 한 그릇 뚝딱 비우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국 한 숟가락 뜨고 나면 금세 입맛이 떨어지고 밥알도 몇 숟갈 넘기면 더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체중도 부쩍 줄고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살이 빠진 게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몸을 움직이는 것도 예전보다 더 힘들어졌고 걷다가 숨이 차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 어르신은 딸의 권유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진료 중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식사량이 많이 줄어드셨군요. 체중도 빠지셨고요. 이대로 두시면 근육이 더 줄어들고 면역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조 어르신은 마음이 철렁하셨습니다. 그동안 입맛이 줄어든 걸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만 생각했지만 그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하셨습니다.
의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나이 들수록 위장의 기능도 함께 약해지고 음식 냄새를 맡는 후각, 맛을 느끼는 미각도 둔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식욕이 줄어드는데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단백질과 영양소가 부족해져 근육이 빠지고 기력이 약해지며 감기나 병에도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조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식욕이 떨어지는 것이 단순히 입이 짧아진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영양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로 들어선다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조 어르신은 스스로 식생활을 돌아보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최근 몇 달 사이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반찬도 김치 하나, 국 하나로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냉장고엔 가공식품 인스턴트 반찬이 늘었고 따뜻한 집밥을 차려 먹는 날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딸이 말하던 음식이 몸을 살리는 첫걸음이라는 말이 그제야 뼈에 사무치듯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조 어르신은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식사를 돌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먼저 반찬을 직접 만들어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콩나물 무침, 계란찜, 멸치볶음 같은 간단한 반찬부터 다시 만들어 보며 음식의 색깔과 향기를 느끼려 애쓰셨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작은 그릇에 조금씩 담아 눈으로도 예쁘게 보이도록 차려놓고 식탁에 앉아 천천히 음식을 씹으며 드셨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오늘도 잘 먹었다고 스스로 칭찬하셨고 조금 남겨도 괜찮다며 부담 없이 다음 끼니를 준비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먹어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음식을 차리는 일이 곧 자신을 대접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자 식사에 더 성의를 담게 되었고 조금씩 식욕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매 끼니 단백질이 빠지지 않도록 신경 쓰셨습니다. 삶은 계란, 두부, 멸치, 닭가슴살 같은 것들을 반찬에 꼭 하나씩 포함시켰고 과일도 가급적 챙겨 드셨습니다. 며칠 전엔 딸과 손주가 놀러 왔을 때 된장찌개와 나물 몇 가지를 함께 차려내셨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밥 너무 맛있어요 하고 말하자 조 어르신은 오랜만에 마음속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을 느끼셨습니다. 이제 조 어르신은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음식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음식은 단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몸을 살리고 마음도 살리는 일입니다. 그는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이렇게 권하십니다. 입맛이 없다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조금씩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 건강한 재료로 식탁을 따뜻하게 차려보세요. 그게 곧 몸을 돌보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에요. 조인숙 어르신은 오늘도 조용히 된장을 풀고 양파와 애호박을 썰어 작은 냄비에 끓는 물을 붓습니다. 그 따뜻한 냄새와 국물 한 숟가락이 다시 한 끼의 생명을 이어주는 시간입니다. 6번째, 스트레스 대응. 올해 78살이 된 남성 박용대 어르신은 요즘 따라 별일 아닌 일에도 마음이 불편하고 예전보다 짜증이 쉽게 나는 자신을 자주 느끼곤 하십니다. 자다가 중간에 깨서 괜히 깊은 한숨을 쉬기도 하고 낮에는 이유 없이 마음이 허전하고 머릿속이 복잡한 날이 많아지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길 일도 이제는 며칠이고 생각하게 됩니다. 택배가 늦게 오면 괜히 화가 나고 전화가 자꾸 안 되면 한참을 속상해 하십니다. 그러다 문득 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셨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복지관에서 열린 노년기 스트레스 관리 강좌에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런 말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위험한 건 병보다도 작은 스트레스가 쌓여 몸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박 어르신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걱정과 분노, 그리고 외로움을 품고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게 되셨습니다. 가끔은 그 감정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를 만큼 복잡하게 마음을 휘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이어 설명했습니다. 노년기에 스트레스를 자주 받고 그것을 해소하지 못하면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우울증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뇌의 염중 반응이 커지면서 치매와 같은 질환 발생 위험도 커집니다. 그 말을 듣고 박 어르신은 마음을 크게 다잡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내가 예민해졌나 보다라고 넘겼던 감정들이 사실은 건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작은 것부터 바꿔 보기로 하셨습니다. 먼저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을 보며 3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우습게 느껴졌지만 며칠 지나자 그 호흡 몇 번에 마음이 한결 차분해짐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에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어떤 걱정도 생각하지 않고 차향과 음악에 집중하려 노력하셨습니다. 주 1회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 쌓인 이야기를 나누셨고 가끔은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음속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돌보는 습관이 생기고 나서부터 화가 나는 일이 생겨도 예전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되셨습니다. 마음속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지금 내가 좀 예민해졌구나 하고 인정하고 그 감정을 천천히 놓아주는 법을 익혀가셨습니다. 며칠 전 마트에서 카트를 누가 먼저 잡았다며 조금 언쟁이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속이 끓고 며칠 동안 그 일이 떠올라 마음이 불편했겠지만 그날 박 어르신은 마음속으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말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속상한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 품고 살면 결국 그 무게는 내 몸이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박 어르신은 스트레스를 억지로 이겨내려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천천히 내려놓고 하루하루 마음을 다독이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노년엔 큰일이 아닌 작은 스트레스 하나가 건강을 해칩니다. 그러니 마음을 돌보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박용대 어르신은 오늘도 창밖을 바라보며 바람 소리를 듣고 하늘의 구름을 눈에 담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불편했던 마음들이 조금씩 정리되고 내일을 살아갈 힘이 다시 차오릅니다. 7번째, 인간관계. 올해 80살이 된 여성 최봉례 어르신은 요즘처럼 말없이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아진 적이 없었다고 하십니다. 이전엔 동네 경로당에서 함께 수다를 떨던 친구들도 하나둘 요양원에 가거나 아프다고 나오지 않게 되었고 전화 한 통할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손주들도 이제는 자신의 생활이 있다 보니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도 생겼습니다. TV를 켜놓고 종일 보고 있어도 마음속의 허전함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던 최 어르신은 자신의 표정이 너무도 무표정하다는 걸 느끼셨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걸까? 그냥 남아있는 걸까? 그날 이후 최 어르신은 자신이 왜 이렇게 외로워졌는지 조금씩 돌아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되셨습니다. 그건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라는 걸요. 며칠 뒤 동네 보건소에서 열린 노년기 정신건강 강좌에 참여하시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노인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뇌를 활발하게 유지시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연구 결과를 보여주며 덧붙였습니다. 친구나 가족 혹은 이웃과 자주 대화하는 어르신들은 심장병, 우울증, 치매 발생률이 훨씬 낮고 삶의 만족도도 훨씬 높습니다. 이 말을 들은 최 어르신은 마음속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점점 사람과의 연결을 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몸도 마음도 더 쓸쓸해졌던 것이지요. 그날 이후 작은 실천을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휴대폰 연락처를 꺼내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잘 지내시지요? 나도 잘 지내요.
보고 싶네요. 그 말 한마디에 친구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반가워했고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음을 털어놓으며 웃음 짓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동네 도서관 시니어 모임에도 나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두 번 얼굴을 익히고 나니 점점 인사도 나누게 되고 같이 차 한잔 마시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변 이웃이 반찬을 나눠줄 때 이번엔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며 된장국을 끓여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서툴지만 그런 소소한 나눔이 관계의 문을 다시 열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반가웠던 일은 손주가 보내온 영상통화였습니다. 평소에는 바쁘다며 문자만 보내던 손주가 할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요 하고 환하게 웃는 얼굴로 화면에 나타났을 때 최 어르신은 그만 울컥하셨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이불 속에서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는 마음으로 편안히 잠드셨습니다. 이제 최 어르신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도 혼자 살면 안 됩니다. 말 한마디, 미소 하나가 몸의 약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는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옆집에 인사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내 인생을 다시 살게 만들어줍니다. 최복래 어르신은 오늘도 작은 꽃무늬 손수건을 가방에 넣고 동네 도서관에 나가십니다. 그 손수건 안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계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만큼 노년을 건강하게 만드는 약은 없다는 것을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걷는 속도, 손의 악력, 균형 감각, 수면의 질, 식욕과 식사,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총 7가지 중요한 신호와 그에 따른 실천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채널은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와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쉽고 따뜻한 말로 전해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 일상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